야, 나이 들면 그냥 다 쓰고 죽어야지. 뭐 하러 아껴? 자식들 줄 것도 없고 연금도 나오는 거 그냥 내가 쓰고 즐기는 거지.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마음속으로 한두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한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라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그게 뭐 그리 잘못이겠습니까? 하지만 이상한 건 그렇게 쓰고 있는데도 왜 자꾸 불안한 걸까요? 사고 나면 허전하고 쓰고 나면 미안하고 명세서를 보면 이게 다 어디 간 거지 싶은 마음. 사실 나이 들어서는 많이 쓰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습관이 아니라 의식으로 똑바르고 현명한 소비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통장은 남들보다 빠르게 마르고 당신의 노후는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5세 유혹자 어르신의 말입니다. 과거 교직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지만 지금은 매달 연금에만 의지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돈이 줄어든 건 당연한 일인데 소비는 오히려 늘어난 기분이 든다고 하십니다. 명세서엔 늘 작고 익숙한 소비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돈도 아니고 그냥 평소처럼 산 것뿐인데.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습관처럼 나가는 지출입니다. 그게 쌓이면 어느새 삶을 무겁게 누르는 짐이 됩니다. 오늘은 그런 소비의 그림자, 우리 70대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9가지 지출에 대해 하나씩 아주 조용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부자라는 말의 함정, 자존심 소비. 오랜 친구들 모임. 누구는 제주도에 다녀왔다 하고 누구는 선주 유학을 보냈다 자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기가 어색해 괜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손자도 이번에 태블릿 사줬지 뭐.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통장에서 50만 원을 가져갑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내는 소비.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70대 이후의 자존감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서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할인에 혹해서 감정 소비. 1+1 이래서 산 거야. 안 살 수가 없었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마트, 홈쇼핑, 유튜브 광고까지 70대의 소비는 이젠 정보보다 감정을 먼저 자극합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분일수록 사는 재미가 삶의 위안이 되곤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위안이 며칠 후엔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할인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스스로 묻기 전까진 아무리 싸게 사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뭐하냐? 시간 채우기 소비. 정년 이후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집 근처 백화점이나 카페, 마트에 간단히 나갔다가 지갑은 텅 비고 손엔 쓸모없는 물건들만 들려있죠. 문제는 물건이 아니라 허전함입니다. 시간을 채우기 위해 물건을 사는 순간 삶의 중심이 소유로 바뀌어 버립니다. 산책, 봉사, 독서,
취미, 텃밭, 이 모든 건 지갑을 열지 않아도 삶을 채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손주가 좋아하니까. 무의식적 과잉 지출. 이제는 손주가 웃으면 세상이 환해지는 나이입니다. 그러니 뭐든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하죠. 하지만 뭐든 해주는 순간 아이들은 점점 더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용돈 5만 원이 10만 원이 되고 간식이 장난감이 되고 할머니 집은 놀이터가 아닌 물질의 창고가 됩니다. 진짜 사랑은 밥 한 끼, 대화 한 시간, 무릎 베고 자는 따뜻한 오후 한때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남는 사랑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 몸에 좋은 거라니까. 맹신적 건강 소비. 이거 먹고 혈압 떨어졌대. 저기서 파는 거 무릎에 기적이래. 요즘은 동네 약국보다 유튜브가 더 무섭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택배로 날아오는 온갖 보조제들. 실제로 병원에선 말합니다. 기초검사와 운동, 식단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뭔가 하나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사기 전에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식사 시간 지키기, 수면, 걷기, 웃음입니다. 여섯 번째, 경조사는 빼면 안 되지. 습관성 인맥 소비. 김 여사님 아들 결혼했대. 우리 그 친구 딸 돌잔치 간다는데 봉투는 챙겼지. 이렇게 시작된 경조사비 지출은 한 달에 많게는 4에서 5건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안 내면 제가 또 뭐라 할 텐데. 예전엔 그 집에서도 내 행사 왔었잖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마지막으로 연락 온 게 언제였나요? 당신이 아플 땐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온 적 있나요? 경조사비는 의리로 보이지만 사실은 묘한 강박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연을 거르지 않으면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 사람입니다. 봉투가 아니라 안부가 오가는 관계만 남겨도 그게 진짜 노년의 자산입니다. 일곱 번째, 차 없으면 불편해. 필요 없는 유지 소비. 내가 아직은 운전 잘해. 차는 있어야지. 병원도 가야 하고 시장도 봐야 하고. 맞습니다. 차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편리함이 지금도 필요한가입니다. 차를 잘 안 쓰는데도 매달 보험료, 세금, 정비비에 연료비까지 지출이 이어지고 있다면 이건 이동수단이 아니라 감정적 소유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3세 정영식 어르신은 1년에 4번 병원 갈 때만 차를 탑니다. 나머지 날은 주차장에 세워만 둡니다. 그런데도 매년 150만 원 넘는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정 어르신은 말합니다. 차 없으면 내가 뭐라도 하나 사라지는 기분이야. 그 마음도 이해되지만 진짜 자유는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올가매는 건 차가 아니라 소유의 불안입니다. 여덟 번째, 이 정도는 나한테 투자하는 거지. 외모 미용 소비. 요즘 70대 어르신들 정말 멋지십니다. 헤어, 네일, 피부관리, 패션, 어느 정도는 자신을 꾸미는 게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점점 남 눈을 의식한 소비로 변할 때입니다.
저번에 누구 모임 갔더니 내가 제일 못 꾸민 것 같아서 사진 찍힐 일도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서울 종로의 76세 김영자 어르신은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실을 다니고 6개월마다 파마와 염색, 의류 쇼핑을 반복하십니다. 본인도 말합니다. 사실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외모를 가꾸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소비는 강박이 됩니다. 당신의 주름은 흠이 아닙니다. 세월을 견뎌낸 증표입니다. 진짜 멋은 있는 그대로를 당당하게 드러낼 때 피어납니다. 9번째, 혼자 사는 게 더 비싸. 과잉 식비 소비. 어차피 밥은 먹어야 하니까 혼자 해먹기 귀찮아서 그냥 사 먹지 뭐.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 가장 조용히 새고 있는 지출, 바로 식비입니다. 혼밥 시대, 식당 배달앱, 밀키트, 간편식, 편하긴 하지만 한 끼 한 끼 쌓이면 7, 80만 원은 금방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박용남 어르신은 혼자 지내는 5일 중 4일은 배달식으로 해결합니다. 요리도 귀찮고 설거지도 싫으니 편하긴 하죠. 하지만 그 편함의 대가는 소화불량, 위염, 냉동식품 의존, 그리고 늘 빠듯한 생활비입니다. 식사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밥 한 끼 정성 들여 지어 먹는 건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노년의 자기 돌봄입니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잘 쓰고 있는가? 이 소비는 진짜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가? 나이든 지금 중요한 건 더 많이 갖는 삶이 아닙니다. 가진 만큼 잘 누리고 쓰는 만큼 나를 돌보는 것, 그게 진짜 현명한 노년의 소비입니다. 소유가 줄어든다고 해서 행복까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채우려 할수록 마음은 더 어지러워집니다. 어느 노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가난은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갖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통장 잔고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내면 잔고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절제가 아니라 나를 아끼는 선택, 나를 위한 쓰임입니다. 불안해서 사는 것 말고, 건강해서 먹는 것, 고독해서 쓰는 것 말고 따뜻해서 쓰는 소비. 그게 바로 당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내 삶을 더 나답게 만드는 소비를 해보세요. 더 이상 아끼기만 하지 마세요. 다만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 몸과 내 마음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쓰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건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곧 지금부터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80대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걸 하길 참 잘했다. 시간을 되돌려도 이것만은 꼭 하겠다. 고 추천하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건강관리. 죽기 전 10년은 앓다가 간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은 70세 이후에 쓴다. 나이가 들면 돋보기,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봉지가 일상이 됩니다. 아프면 서럽다지만 더 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해 파생되는 삶의 질 저하입니다.
새해 1월에는 늘 건강을 외칩니다.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50에서 60대들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을 실감하는 나이이죠. 암 등 중병이라도 걸리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닥치면 더 실감합니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월 3, 400만 원이 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얼마나 오래 아플지, 간병비는 언제까지 나갈지, 이런 모든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병을 늦게 발견해 건강보험이 안 되는 신약까지 사용하면 노후 설계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겨우 장만한 집 한 채를 팔 정도가 아니더라도 예금은 거의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된 일본에서도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들이 의료와 요양의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간병 파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노후에 돈을 아끼는, 아니 버는 방법은 부부가 모두 건강한 것입니다. 운에 내 몸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야 병원비, 약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국가검진을 꼬박꼬박 받아야 합니다. 40대 이상은 2년마다 위내시경, 50대 이상은 매년 대변검사에 이어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내시경이 무섭다고 검진을 건너뛰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위암, 대장암이 줄고 있는 것은 국가암 검진의 영향도 큽니다. 조기 발견은 물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음주, 야식, 흡연, 과식, 소파와 한몸 등과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은 건강을 해치며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 부양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본인 건강 관리입니다. 평소엔 잊기 쉽지만 치아 관리에도 힘써야 합니다. 김현정 서울대 치대 교수는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노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나와 있을 정도로 구강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한다면서 치아와 잇몸이 부실한 고령자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력이 금방 쇠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력 저하와 반복적인 낙상, 만성질환 악화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치아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식욕 저하로 만성적 영양 불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흡연은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심근경색, 신장병으로 가는 주범입니다. 여기서 담배의 유해성을 새삼 들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수많은 발암 물질이 가득한 매캐한 연기를 흡입하니 나이 들면 몸이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7, 80대 할머니 폐암 환자가 많은 것은 과거 안방에서도 자유롭게 담배를 피웠던 문화의 영향도 큽니다. 필터를 거치지 않은 담배 연기 속에 발암 물질이 더 많습니다. 이기적인 아버지 탓에 아이들도 병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 간병비까지 부담하면 등골이 휩니다. 치매도 본인이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혈관성 치매가 30%가 넘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50, 60대는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건강을 살펴야 합니다. 수억 원이나 되는 폐암 신약을 사기 위해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았다는 얘기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노후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퇴직금으로 인생 역전의 베팅. 일은 넘으면 힘 빠져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변명은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노부모 간병, 자녀 지원, 배우자 병환, 주택 수리 등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목돈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통장이 필요합니다. 잔고가 바닥나면 일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 모아둘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20, 30년 후에 소득이 없을 내 자신과 배우자가 쓸 소중한 씨앗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테니까 저축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는 유혹도 생길 수 있지만 성급히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나이 들어서 투자에 실패하면 젊을 때처럼 패자부활전이 어렵습니다. 힘들게 번 퇴직금은 놀리지 마세요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아야 절세 효과도 있어 유리합니다. 노년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미국 등 글로벌 우량지수에 연동되는 대표 금융상품에 한정하고 여행 취미 등에 쓰는 돈도 예산 내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의 나이에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다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는 말은 우스갯소리이지만 속에 뼈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자식한테 손 안 벌릴 만큼은 모아둬라. 노후 생활비는 평생 동일한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은퇴 직후엔 바깥 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기 때문에 은퇴 이전과 비교해 생활비는 비슷하게 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활동은 뜸해지고 배우자 사망 등의 변수도 생겨가게 씀씀이는 점점 감소합니다. 80대엔 5, 60대에 쓰던 생활비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은퇴 전문가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87세 비즈니스맨, 지금이 최고 전성기를 펴낸 88세 코리아 마시로 씨는 나이가 들수록 소비 욕구가 약해지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퇴직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자꾸 욕심을 내면 오히려 삶의 균형이 깨져 불행해지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80대 남녀들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저축은 해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연금만 갖고서 생활할 수 있게 미리 재무 설계에 힘쓰고 절약, 보험 가입, 대출 상환 등도 신경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70대 이하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투자 활동으로는 주식 투자가 최고로 뽑혔고 그 다음으로는 펀드, 연금, 일본 채권, 금투자, 해외 채권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80대들이 퇴직 후에 해서 참 좋았던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 방법을 알아봤을 때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자들은 덜 쓰는 방법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자들은 지출을 통제하는 절약 습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모아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돈이 쌓여 부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적은 돈부터 아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건을 샀거나 지출을 할 때 나가는 금액을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요금이 한 달에 13,500원이라면 한 달치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12개월 동안 계산하여 162,000원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하면 정확한 지출 기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핑을 할 때도 필요한 물건만을 사게 되고 좀 더 정확한 지출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세요. 미니멀 라이프란 삶의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게 갖는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집안이 깔끔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물건을 줄이기 때문에 가사노동 시간도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가능하며 물건을 구매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지 않고 필요한 물건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네 번째로, 과다한 식재료 구매를 줄이세요. 장보기의 편리함과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볼거리를 자랑하며 또한 파격적인 가격의 혜택을 받고자 대형마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소비를 위해 쇼핑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먹을거리를 양을 많이 제공하거나 가격을 할인한다는 이유로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으로 가져온 식자재는 냉장고에 꽉꽉 채워두게 되며 결국 유통기한을 넘겨버려 먹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주말마다 대형마트 대신에 요리를 위해 필요한 식자재가 있을 때마다 방문할 수 있는 우리 동네의 식료품점을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볼거리는 부족하고 다양한 상품은 없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필요한 것은 대부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냉장고 파먹기가 유행인데요. 불필요하게 새로운 식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된 재료만으로 요리를 함으로써 냉장고의 전기 소비 효율을 늘리고 쓸데없이 음식물을 버리는 일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냉장고문에 보관된 식자재를 기록하거나 보관된 식자재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적어 놓는 노하우를 비롯하여 각종 아이디어를 온라인상에서 얻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간단히 부자들의 소비 습관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혹자는 이미 부자라서 가치를 따질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습관에 따라 부자가 되는 길을 더 단축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부자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이는 잘못된 마인드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외부적으로 까만 소박한 생활을 하지만 내면에서는 여유와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려고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는 것은 가짜 부자로 보이게 할 뿐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며 진정한 부자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의 소비 습관을 통해 부자가 되어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껴서 소비하는 습관을 부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부자가 되어가는 가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것을 아끼는 것이 후회하는 것보다 좋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은 돈 걱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80대 선배들은 노년엔 돈보다는 외로움이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특히 직장에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회사올 인형 남성은 퇴직 후 사회적 고립에 괴로울 수 있는 만큼 지루한 고독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80대 선배들은 노년 고독을 이겨낼 구체적인 방법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한다, 지역 활동에 참여한다, 부부 대화를 자주 한다, 부부 가족 여행을 떠난다 등을 추천했습니다. 늙으면 부부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더니 설문에 참여한 80대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인생에서 소중히 생각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배우자라고 답했습니다. 퇴직 후 고독감을 없애기 위한 최고 방법은 재취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회사에 매일 가서 사람을 만나면 고독감은 저절로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또 출퇴근을 매일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유지되고 작게나마 수입도 생기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입니다. 88세인 코리아 마시로 씨는 회사 정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일할 의욕이 있고 몸이 허락한다면 내 정년은 100세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전문가인 오오에 히데키 씨는 회사올 인형 남성들은 퇴직 후에 인간 관계가 끊어지면 심각한 고독감의 우울증을 앓곤 한다면서 회사에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저 직장 동료일 뿐이고 친구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퇴직 이후의 인간관계는 회사 다닐 때처럼 긴밀할 필요는 없고 널볕행, 넓고 얇고 행복하게이면 충분하다고 오오에 씨는 덧붙였습니다. 영상을 통해 노후 설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기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Было бы теплее,